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OBS 뉴스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상당히 관심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취임한 뒤 첫 데뷔하는 자리였는데요. 박지원 원장, 정치 구단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또 방송 감각도 굉장히 좀 뛰어나기도 합니다. 이 감각과 연륜 덕분인지 어제 첫 데뷔 자리에서 이른바 한 방을 날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어제 있었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9년 동안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 이 이유는 정책이 실패할 경우 리스크가 커서 책임을 돌리려는 차원이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동생이죠. 여기에 많이 권한을 위임했는데 사실상 2인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계자는 아니다. 후계자로 지목한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들 김여정 담화를 학습하도록 하게 하고 있는데 어쨌건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사실이 파악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통치 시스템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뿐 아니라 박봉주나 최부일 부장에게 경제나 군사 쪽의 책임 권한도 분산됐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셨는지요? 김정은 북한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 하나. 또 하나는 박지원 국정원장 친북, 북한 통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왜냐하면 내용이 그렇지요. 통치 스트레스라던가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이런 얘기를 한 배경이 무엇일까? 여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박지원 원장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예민한 말부터 먼저 첫 취임하고 난 뒤 국회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시 정치인 출신 국정원장이라서 좀 뭔가 다르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표현에 이렇게 매달려서 집착하기보다는 일단 국정원이 그동안에 대북 정보를 잘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야권에서는 정보위에서 나와서라도 최대한 국정원에서 뭔가 정보를 소통하고 그리고 야권에 뭔가 협조를 구하는 이런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얘기를 그동안에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신임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얘기를 조금 더 솔직하게 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그 표현에 관한 문제 때문에 아마 그걸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았을까? 국정원도 아마 고민이 되게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가 그냥 민주주의 체제였다고 하면은 권력 분산을 시도하고 있다거나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수령제 국가이기도 하고요. 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누군가에게 잠깐 이것 좀 당신이 맡아주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권력 분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도 또한 말이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럼 그런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국정원 내부에서도 아마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잠시 맡아라 이런 측면에서 이양이라고 하는 위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통치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도 집권 한 5년 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1년 12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직후 그리고 그 전에 한 해 전부터 모습을 공식적으로 드러냈거든요. 그때 시기로 따지면 이제 10년 됐습니다. 10년 동안 사실은 북한이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이 바뀌긴 했어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자골이라든가 이럴 때 건물 올라간 걸 보면 이전에 평양에 갔던 사람은 놀랍고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경제 분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매진해왔던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들이 뭔가를 좀 북쪽에서 고민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뭔가 체제 내에서의 변화들을 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는 국정원이 감지를 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 같은 내용이 나온 배경 또한 박지원 원장 체제 하에 국정원의 첫 업무 보고가 이렇게 좀 솔직하고 과감하게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서 그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전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전의 방식을 봤을 때는 사실 비공개 업무 보고 내용을 다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 보고 내용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부분에 대해 또한 국정원이 발표한 스타일에 대해 야당에서 오히려 걱정이 좀 나왔어요. 상당히 이례적인 발표예요. 기본적으로 국정원 보고를 들어가면요, 그냥 군대,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보고를 주로 위로해요. 네. 그리고 북한의 권력 체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인되지가 잘 않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되게 조심스러워 하는데, 기본적으로 신정체제이고 최고 존엄인 김정은, 1인 영도력의 아주 신적인 그러한 평가까지 하는 북한에서 책임 분산, 권한 분산, 또한 김여정에 대해서는 후계자 수업, 그렇지만 또 2인자 수업, 후계자는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고 국정원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당혹스러워했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결국에는 박지원 이 국정원장이 자신의 정치인의 스타일을 버리지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치 스트레스 이런 표현하는 것은 정말 국정원장으로서 이런 것을 분석이라고 내놓는 건지 상당히 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웃기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국정원장이 있었는지 싶습니다. 본인 정치하지 말고요. 국정원장으로서 역할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국정원은요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후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국정원이 그 정보위에서 공개하기 하루 전에 노동당 6차 전원회의가 열렸잖아요. 6차 전원회의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지난 5년 동안 추진해왔던 경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했다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국정원은 이미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뭔가 흔들리고 있거나 또 그 체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하는 걸 국정원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게 공개가 될 거라고 하는 사실도 사실 공개가 안 될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국정원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보다 또 엿새 전에 정치국 상무위가 열렸는데 그 상무위에서 김정은, 최용해, 박봉주 이렇게 3인 체제가 그동안에 유지돼 왔는데 이걸 5인 체제로 바꾸는 이런 결정을 또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북한 내부에서는 뭔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국정원은 파악을 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숨길 수 없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국정원이 좀 더 과감하게 그런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야당 의원들한테 부적절하게 국정원에서 뭔가 공개를 했다고 판단이 되면 아마 야당 정보위원들이, 거기 또 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있잖아요. 하태경 의원이 아마 먼저 비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내용 말고 백브리핑이 더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브리핑 당연히 있어요. 저도 한번 들어가서 봤었는데 백브리핑 당연히 있고 외부에 좀 발설하지 말라는 그런 서약까지 써요. 저는요, 국정원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단어 선택이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통치 스트레스, 위임 통치, 사실상 2인자,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김여정 당화를 북한 주민들이 합숙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식은요,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국정원이 흔들고 싶어 한다. 그러한 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상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설주가 4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고 있고 김정은은 계속 화면만 나오고 육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김성환 평론가께서 얘기하셨듯이 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그러한 책임을 좀 분산하기 위해서 내 모습을 좀 감추는 것이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신변에 뭐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럼 또 추측도 할 수가 있어요. 국정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만 가중시킨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기본적으로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은요, 정확한 정보를 국정원을 담당하는 의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자신들이 추측하고 생각하고
또한 상상하고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그분들에게 이렇게 브리핑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나가서 더 크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조금 좀 이전의 국정원과는 다른 모습, 이건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으로 좀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정원 보고가 나오고 난 뒤 이 같은 북한이 달라지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예전부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불거진 바 있죠. 지난 4월에도 20일 정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사망설까지 나왔었다 건재한 모습이 다시 한번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북한의 통치 시스템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면서 무언가 좀 배경이 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장성민 이사장, DJ 정부 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바 있는데 요즘에 김정은 사진이 조작이다,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독재 국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건강과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국가적 차원의 상당한 기밀이고 알 수 있는 좀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나돌고 있는 얘기를 또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은요, 최고 존엄 체제 아닙니까? 최고 존엄의 결정과 판단, 행동들은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하노이에서의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뼈아프게 느낀다는 겁니다. 무오류의 원칙이 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은 야, 이것은 좋은 역할은 김정은이 맡고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권한을 분산한다. 김여정, 최룡해, 박봉주 이런 사람들에게 분산을 한다. 그렇게 분할 통치를 한다. 위임 통치를 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북한 체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고 존엄이 무오류하면은 거기다가 더 권한을 강화시켜서 그 무오류의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야지, 이렇게 권한 분산하면서 그래, 우리나라 북한 체제가 지금 좀 잘못 돌아가는 부분도 있어, 그것은 우리 이 경제 분야, 외교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이야 라고 이전하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김정은이 19일 날 당 전원회의에서 혹독한 대내외 경제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은 도전 때문에 경제 사업을 개선하지 못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스스로 이것 때문에 지금 북한 간부들이 전전긍긍하고 노동당 그 신문에다가 다 자아 비판성 이제 여러 가지 기고문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결국에는 나는 잘못을 하지 않았다, 니들이 잘못했다, 니들 자아 비판해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불거진 배경까지 짚어주셨는데, 건강과 관련된 사실 여러 가지 보도와 이른바 썰 등등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번에 건강 이상설 나왔었잖아요. 그때 저도 좀 궁금해서 굉장히 정보가 밝은 분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정부의 정보력을 너무 얕잡아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우리 정부는 다 따라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고요. 그 수집한 정보를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북한을 또 거꾸로 보면 위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 자산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병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수집했는데 당시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그 단순한 객관적 사실만을 가지고 아플 것이다, 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체격이 있고 그 다음에 당뇨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만 가지고 굉장히 건강이 위중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추측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만약에 그 정도 사안을, 이건 숨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쓰러지면 다 알고 있는 다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걸 숨기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는 정보가 많이 있지도 않은 사람의 경우에, 장성민 이사장 얘기하셨지만 이미 10년 전에 정보를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우리가 신뢰성 있게 받아들이면 북측에 대한 사인을
우리가 오독하게 됩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성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통치 불능 상태다. 이것은 좀 아파서 코마, 의식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추측 아니면은 실권, 쿠데타 같은 것이 일어나서 실권당했다. 그래서 통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김정은이라는 최고 존엄이 실권을 했으면은요, 통치를 하지 못하면 휴전선 내에 있는 DMZ 거기서 네. 북한군이 비상체제를 정부 비상체제를 네. 딱 대비태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과의 국경선을 폐쇄할 수밖에 없고 해외 공간에서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별로 지금 다 별다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네. 어떤 실권 문제까지 언급하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뭔가 이상한 일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북한 체제에 대해서 가장 잘못 판단하기 쉬운 문제 하나가 뭐냐면요. 저도 이제 북한을 굉장히 많이 다녀온 분이 쓴 책을 보면서 아, 이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북한은 수령제이기도 하고 1인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 내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어떤 의견을 네. 갖고 있는지, 예를 들면 군에서 반대하면 제 아무리 국무위원장이라 하더라도 혼자서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나름의 논의 체계가 있고 서로 의견 교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어서의 판단을 다 무시하고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그게 일종의 우리의 네. 고정관념이자 생각일 수 있고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게 되면 북한 상황에 대해서 오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든 걸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과 관련해서 원래 당초 내세웠던 목표가 잘 달성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토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뭐 자기 스스로의 자기 반성이라든가 자기 질책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권한이 어느 정도 위임이 돼 있고 책임은 최종적으로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체제는 최소한 북쪽에서는 갖고 있다. 그걸 우리가 무조건 북한은 이렇게 혼자서 결정하는 체제니까 모두 다 혼자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오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해방 이후에 70년 동안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어떠한 정상적인 논의 체계가 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김성환 평론가의 얘기에는 솔직히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동조할 수가 없네요. 기본적으로 독재체제는 독재체제의 어떤 시스템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네. 좀 합리성에 기반을 해서 저들도 우리처럼 여러 가지 논의체계가 있어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너무 호의적인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아는 분이 얘기했던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하나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개성공단이 있었던 자리가 원래 남쪽에 기계화사단 같은 그런 곳이 네. 있었던 곳이잖아요. 근데 그걸 뒤로 물린다고 했을 때, 개성공단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절이거든요. 그때 남쪽에서 인사들을 만나서 솔직하게 토로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반대해서 이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내가 결정해서 뒤로 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북한 체제 내에서 모든 게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 그 말씀 안에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결정하지만 그 안에 토의 과정이나 책임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분산이 돼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네.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는 마치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체제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북한 체제를 잘못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든가 통념 같은 것들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 아마 서서히 좀 이 박지원 원장 체제 국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깨워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얼마 전 회의에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자인하기도 했습니다. 무언가 이 안에서 지금 변화가 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남북관계 또한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